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연예가 소식 나눌 텐데 그 전에 뉴스부터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LH의 투기 의혹 소식인데요. 정부의 1차 전수조사 결과 배우자나 친인척 등은 손도대지 못하고 LH 직원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만 발표했는데요. 전북 지역 직원들뿐만 아니라 친인척의 동네 주민들까지 원정 투기에 나선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토지 매매는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이루어졌는데요. LH 전북 지역 직원 A씨의 아내와 직원 B씨는 노은사동 밭을 샀고 7개월 뒤 A씨의 친척들도 노은사동 밭을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불과 2년 사이에 LH 직원들의 인맥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래가 이뤄진 셈인데요. 투기로 보이는 땅만 약 5,500여 평, 시세로는 40억 원어치가 넘는다고 합니다. 공시지가 확인해 보셨습니까? 엊그제 15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약 19% 오를 전망인데 이는 2007년 이후에 14년 만에 최대치라고 합니다. 어제부터 아파트 공시가격을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증세 직격탄을 맞은 은퇴 생활자 중 일부는 평수를 줄이려는 움직임도 감지됐다고 합니다. 먼저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66만 3천 채에서 올해는 94만 8천 채로 41% 늘어난다는 관측인데요. 이에 따라서 1년에 2번 내는 재산세와 12월에 내는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 부담은 최대 50%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이 세금과 관련해서 세종 지역의 부동산 시장도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올해 세종 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70%나 급등했는데요. 이는 서울 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2.6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무리하게 대출을 내서 겨우 집을 장만한 젊은 층들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일부에서는 오른 집값만큼 세금도 느는 게 당연하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실거주로 마련한 집 한 채에 내야 할 세금이 너무 빠르게 올랐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에 하루 평균 4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중에서 수도권 환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어제 수도권 특별 방역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원과 백화점, 시장 가운데 밀집 지역 30곳을 지정해서 17일부터 31일까지 집중 관리하게 됩니다. 백신 현황을 살펴보면요. 어제까지 누적 접종자는 총 60만 2,150명입니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에 혈전 반응을 보이며 사망한 사례가 나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런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고 정부에서는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처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중국발 황사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이 황사에 뒤덮여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황소로 인해 수도권과 충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보이겠고요. 또 경기 남부와 충남에는 현재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비말 차단용 마스크가 아닌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호흡기 질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1도에서 8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최고기온 9도에서 19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 또 급격한 기온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극심한 일교차에 또 황사까지 더해지니까요. 면역력 관리, 호흡기 관리 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월 17일 수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교육도시로 위상을 높이고 있는 바로 이 도시가 이제는 수도권 남부의
문화관광도시로의 비상을 또 꿈꾸고 있다. 이렇습니다. 오늘 네. 이 얘기를 나눌 텐데 이 도시가 어딘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아유,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셨으면 경기도 오산입니다. 이제는 어서오산이라고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오산시장과 함께 오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 특히 교육 분야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었는데요. 오늘도 오산시장과 함께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오산에 대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곽상욱 오산시장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산시장입니다. 곽상욱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요, 관광문화도시로 비상하는 어서오산이라는 주제로 시장님과 함께 오산시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가 교육도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는 또 수도권 남부의 문화관광도시로의 비상을 꿈꾸고 있다 이랬어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 오산시는 사실은 주변 도시가 매우 큽니다. 거대한 도시가 있어요. 네. 용인시가 있고 또 수원시가 있고 네. 평택시도 있고 화성도 있고 이러한 거대한 도시 안에 위치한 작은 도시가 아닌데도 작아 네. 보입니다. 네. 그 도시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 제가 2010년에 시장에 취임한 이후에 10년 동안 집중해서 교육과 문화, 관광의 인프라를 만들었고요. 그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네. 어. 이게 문화관광도시면 볼거리하고 즐길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네. 오늘 그걸 좀 소개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먼저 볼거리는 뭐가 있습니까? 오산시는 그래도 이렇게 15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삼국시대부터 나라를 지켰던 조선시대까지 병참 기지로 역할을 했던 독산 산성이 있습니다. 네.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관광지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무량기 수목원이 아주 멋지게 또 자리 잡고 있고요. 최근에 그 충미령 평화공원을 조성했는데 6.25 전쟁 당시에 북한군과 또 유엔군이 처음으로 전투를 벌인 곳이에요. 네,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 공원이 조성됐고요. 네. 이렇게 또 유명한 관광 명소가 있지만 최근에 핫한 것은 네, 오산천입니다. 네. 오산천? 오산천은 이제 국가 하천인데요. 네. 오산천은 한강처럼 도심을 가로지르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용인부터 시작해서 화성, 오산, 평택에 이어지는 하천인데요. 이 하천이 이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실천이 되면서 완전히 식생이 변화가 있었고 그야말로 자연의 보고로 태어났습니다. 최근에 또 기쁜 소식은 수달이 찾아왔습니다. 네. 천연기념물이죠. 2마리 한 쌍이 찾아와서 또 새끼가 또 발견되어 가지고 경사스러운 오산천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천연 기념물인 수달이 보일 정도면 오산천이 정말 맑고 깨끗하다는 뜻이 될 텐데요. 그래서 이 오산천에 살고 있는 귀여운 수달 가족의 모습을 또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일급수 맑은 물에서 사는 거잖아요, 수달이. 그렇습니다. 그럼 오산천에서 언제 처음 발견됐습니까?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지속되는 가운데 2017년에 배설물이 발견됐다. 네.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네. 믿어지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계속 발견이 됐다. 그래서 네. CCTV를 장착해서 그 포착을 했습니다, 실제. 네. 그래서 야생동물 1급으로 평가받고 있는 수달은 하천의 최상위 포식자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산천이 식생이 변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야말로 먹이 사슬이 만들어져서 네. 오산천은 좀 건강한 최고의 하천으로 거듭났다고 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현재 오산천이 너무 깨끗해서 사실 잘 상상은 안 되는데요. 네. 과거에는 이 오산천에서 악취도 굉장했고요.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서 심각하게 오염이 됐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제가 어릴 적에 미역도 감고 정말 물놀이 하면서 하루 종일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1980년대 이후부터 이제 하천이 변하기 시작했고 네. 또 원천수인 기흥저수지부터 시작해서 오염이 시작됐고 그래서 정말로 하천이
정말 알친하고 시민들이 기피하는, 그런데 도심을 가로지르는 오산천인데 이렇게 오염이 되고 냄새가 나는 이 하천을 그냥 방치한다면 오산의 미래는 없다고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살려보자라고 해서 제가 2010년 시장이 되기 이전부터 하천을 살리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했었는데요. 이제 당선이 되었으니까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본격 착수하게 됐습니다. 네. 이런 노력의 결과로요. 지난 2017년과 2018년 이 오산천이 연속으로 환경부가 주관하는 생태하천 복원 사업 우수 사례 콘테스트에서 우수하천으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직접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환경 생각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 오산천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서울에는 청계천이 흐르는 거고 예. 오산에는 오산천이 흐르는데 이 오산천이 다른 하천과 다른 특징은 뭐가 있습니까? 그야말로 자연과 인간이 생활 친수 공간으로서 조화를 이뤘다는 것이에요. 하천이 뭐 이렇게 산 속에 있으면 시민들이 찾아가기가 어렵잖아요. 네. 도심 하천이라는 거죠. 88개의 정원을 시민들이 직접 가꿨습니다. 오. 그래서 실명제로 그 단체는 단체들의 이름을 또 거명하고 네. 떠나가서 이제 올해는 120개까지 조성을 하는데 단체들이 서로 조성하겠다고 지금 아우성입니다. 그 정도로 시민 모두가 이제 하천으로서의 그런 기능 또 하천이 너무 소중한 가치 이것을 서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네. 오산천을 거점으로 해서 저희가 경기도 정원 박람회도 유치가 됐고 네. 경기도 정원 박람회를 하면요 국가 정원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전원 도시로서 가장 예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저희 꿈입니다. 네. 아니 시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오산천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꼭 오셔야 됩니다. 거기가 서울 이쪽에서는 별로 멀지도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30-40분 거리고요. 네. 또 SRT 동탄역도 있고 네, 네, 네. 네. 그리고 또 네. 경부선을 이용해서 바로 또 오산천으로 오실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하나 특별한 것은 자전거 타고 서울에서 올 수 있습니다. 아, 그거 좋다. 예. 자전거로. 네. 저도 자전거 좀 타거든요. 오산에서 서울까지 네. 자전거 도로가 개통이 되고 아, 그래요? 용인 구간이 조금 막혔고 또 도심을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예. 그것이 이제 개선이 올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자전거 타고 마음껏 오산천 즐기러 오실 아, 수 있고 그래요? 또 하이킹 하셔도 좋은 것입니다.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 좋네요. 그럼 예. 자전거 타고 예. 탁 수다리 안녕 이러고. 그렇죠. 한번 코스를 네. 짜보면 굉장히 예.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볼거리가 많은 오산인데요. 그러면 이제는 즐길거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네, 내산미동에 큰 부지가 있는데요. 그 부지에 복합문화 관광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이제 드라마 세트장을 유치했어요. 햇살 연대기가 네. 드라마 상영이 됐고 네, 더킹이란 드라마. 네. 그래서 이제 드라마 세트장이 굉장히 좀 핫합니다. 그것에 이제 포토존도 만들고 휴 센터도 만들어서 그곳에 오면 즐길 수 있는 장소까지 네. 마련이 되었고요. 또 중국 관광객들이 대거 오시다가 또 기대도 했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제 개방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준비를 잘 하고 있고요. 그 옆에 대한민국에는 미니어처가 사실은 크게 없습니다. 전 세계의 명소를 자랑하는 미니어처 빌리지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최신 IT를 도입해서 3D 프린팅 코딩을 해가지고 또 체험도 아이들이 재밌게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최고의 실내 빌리지를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또 그 옆에는 저희가 재난안전체험관도 경기도와 함께 또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개 고양이 시대입니다. 말 네. 그대로 반려동물의 네. 시대잖아요. 그래서 반려동물을 위한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추어서 저희가 테마를 만들었어요. 키즈 카페도 만들고 동물 치유 시설, 또 애견 카페, 교육장, 인성교육의 장으로 만들었는데 반려 시대에 최고의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네. 이런 관광 인프라가 조성이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주는 것은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일자리도 만들어질 수 있고요. 교육으로 유명한 오산시가 문화 관광의 수요까지 만들어지면 큰 명소가 되고 그것이 또 오산시의 브랜드가 되고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이제는 교육도시 오산을 넘어서 그와 함께 관광 문화의 도시 오산이라는 걸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 있을까요? 그 외에도 오산 전역을 돌면서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네. 관광지를 만드는 일 준비됐고 이제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잘 준비가 되면 내년부터는 네. 최고의 관광지 오산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꼭 초대하겠습니다. 예. 말로만 오산 하지 마시고 예. 보고 즐기고 만나게 먹고 먹고. 다 네. 갖춰져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곽상욱 오산시장과 함께 오산시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함께 이야기 나눌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최정아 연예 전문기자, 또 방송인 김수연 씨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이 학투 불씨가요, 뭐 분야를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뭐 이재영, 이다영 이 스포츠 스타 자매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는 뭐 방송인들까지 네. 번졌죠. 네, 그렇습니다. 연예계에도 이 학투, 학폭의 폭로가 이제 정말 불길이 엄청나게 커졌는데요. 전 프로 농구 선수 출신인 현 방송인 현주엽 씨에게도 이 불길이 번지게 됐습니다. 현재 진실 공방 중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지난 14일이죠. 온라인 커뮤니티에 당대 최고의 농구 선수 HC의 학폭 진실이라는 엄청난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후배들을 집합시키고 심부름은 물론이고 장기판 모서리와 주먹 등으로 폭행하기도 했고 독재를 했다라면서 후배들은 일명 현상군으로 불렸다라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폭 논란에 휩싸인 현주엽 씨 반응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장으로서 후배들한테 얼차려 시킨 건 진심으로 사과한다. 그러나 개인적인 1대1 폭력은 없었다. 악의적인 모함이다라고 하면서 강력한 법정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진실 공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서장훈 씨가 갑자기 또 등장을 했어요.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선 서장훈 씨가 굉장히 곤란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현주엽 씨의 이 학폭 의혹의 폭로자, 그러니까 최초 폭로자의 동기가요. 서장훈 씨를 언급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서장훈 씨와 이 현주엽 씨가 중고교 1년 선배라는 이유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인데요. 서장훈 씨가 이 상황을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입장 표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지지하는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래서 서장훈 씨는 현주엽 씨 일에 대해서 어떤 입장 표명이나 얘기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사실 현주엽 씨를 위해서라기보다 많은 또 이 누리꾼나 대중이 요구를 했어요. 네. 얘기를 해라. 그래서 한 매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휘문중, 이 휘문거에 좀 구조적 특성이 있다. 중고등학교 다르긴 하지만 하나의 라커룸을 썼다. 근데 오전, 오후를 분리해서 사용했을 뿐이다. 현주엽이 중학생 때 나는 고등학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운동부의 이 질서가 그때 당시에는 엄하지 않았냐. 그래서 고교생인 우리가 있는 상황에서 중학생인 현주엽이 그렇게 하는 거. 내 눈으로는 이렇게 목격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새로운 이름들이 오르내리고 있고요. 다양한 주장들이 엇갈리고 있는데 사실 이런 진실 공방의 장점도 있겠지만 문제점도 상당히 심각한 것 같거든요. 일단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에 발생했던 폭로, 현재 진행형인 폭로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멈추게 하는 힘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학폭 가해를 하면 언젠가는 이게 수면 위로 떠오르는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예방차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전 일이다 보니까 어떤 지금 현재 뚜렷한 증거 이런 거라기보다는 내가 상처를 받았다라는 주장 또 나는 그런 적이 없다는 주장 이게 말 대 말에 진실 공방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좀 어떤 선을 넘는 도를 넘는 네. 진실 공방이 되면서 그런 부분을 또 대중이 우려하기도 합니다. 학교 폭력 논란은 뭐 연예계, 뭐 스포츠계 네.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근데 이 논란에서
난 사람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이렇게 폭로가 굉장히 많다 보니 거짓 학폭도 많았었는 것 같은데요. 이 바로 코미디언 홍현희 씨의 경우입니다. 홍현희 씨의 경우에는 최근 학폭 의혹에 휘말렸지만 결국 사실이 아니다라고 나왔습니다. 이 폭로자 측은요, 과거 홍현희 씨가 무리를 지어서 자신의 외모를 비하하고 괴롭혔고 이로 인해서 난 우울증을 앓았다라고 글을 쓰면서 주장을 했는데요. 홍현희 씨가 이 의혹을 굉장히 강하게 부인을 하면서 내가 누구를 외모로 지적을 하겠느냐라면서 대면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소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했더니 이 최초 폭로자가 기억에 오류가 있었다라고 하고 이제 사과를 하면서 폭로글을 내리게 됐어요. 이에 홍현희 씨가 이 폭로자를 최초의 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으나 이 고소를 취하를 하겠다. 일단 사과를 받았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겠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네, 홍현희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억울할 뻔했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연예계 학투 논란 그 중심에 선 스타들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 나 지금 떨고 있니? 학폭 논란, 이 진실 게임에 휩싸인 스타들로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스타들이 있습니까? 네, 오늘 총 4분의 스타를 준비했습니다. 현주엽 씨, 동아 씨 등 여러 스타들이 구설에 올랐었는데요. 이들 중에서 학폭 사실을 인정한 스타, 그리고 학폭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폭로자 측과 진실 공방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런 스타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스타는요, 20대 라이징 스타인데요. 이분의 과거에 대한 힌트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분은 초등학생 때 이것을 시작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1등, 전국에서 2등을 했고요. 그리고 일본에 가서 경기를 하면서 국가대표 마크를 달 정도로 유소년, 유망주였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사실 운동선수 출신의 뭐 배우들, 연예계 인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 야구 선수로 활동한 적이 있는 이 윤현민 씨도 있고요. 또 축구 선수로 활발하게 활동한 조한선 씨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대 라이징 스타 중에서는 남주혁 씨가 있는데요. 남주혁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중학교 때까지 농구 선수 생활을 하다가 부상으로 인해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으면서 결국 농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모델로 전향을 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지금 얘기하려는 사람 근데 종목은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지금 말씀하신 구기 종목이었는데요. 이분은 조금 다릅니다. 힌트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전유도 선수입니다. 야, 유도면 세지. 그렇죠. 네. 체격이 굉장히 또 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두 번째 힌트도 주시죠. 두 번째 힌트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는요, 이분의 데뷔작에서 했던 역할에 대한 힌트인데요. 네. 이분은 2015년도에 데뷔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김희선 씨의 복귀작으로 김희선 씨가 억척 엄마로 변신해서 화제를 모았던 M본부의 드라마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 역할을 맡으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름을 알리게 됐고요. 또 신이 납지 않은 연기력으로 호평을 받았었습니다. 김희선 씨가 억척엄마 역할을 맡았던 작품이라 이게 내용이 어떤 가물가물하네. 내용이죠? 그쵸? 네, 아마 조금 가물가물하실 것 네. 같은데요. 내용을 살짝 말씀드리면 날라리였던 엄마가, 젊은 엄마가 고등학생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학교 이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면서 헤쳐나간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맡았던 역할, 우리가 그 검색을 해보면 캐릭터 정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정보를 살짝 제가 읊어드릴게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양육강식의 세계에 길들여진 어린 하이에나로 무지 센 척하지만 알고 보면 외롭고 겁 많은 아이로 남모를 사연을 가진 학생이다라고 소개 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일단 고등학교가 배경이잖아요. 네. 뭐 하이에나 이런 거 나온 걸 봤더니 약간 뭐 불량 학생? 그렇죠. 이런 거 센 아닐까요? 척하고 네. 하이에 나가면 불량 학생 가야죠. 힌트 드리겠습니다. 바로 불량 학생 역할이었습니다. 네. 불량 학생 역할. 모르겠네요, 저는. 그렇죠. 저도 잘 감은 안 오는데. 김희선 씨의 복귀작에 약간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네. 바로 그럼 정답 공개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학폭 의혹 사실을 인정한 배우 지수 씨입니다. 지수 씨. 근데 이게 글이 하나 올라왔었죠? 맞습니다. 지난 3월 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동창생이라는 사람의 글이 하나 올라오면서 네. 이 사건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김소연 씨랑 200억 원이 투입이 됐던 이 드라마의 남주인공으로 나왔었는데 교체되고 이랬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어떤 폭로글이길래 이게 하차까지 하게 된 거예요? 네, 이제 글이 중학교 동창이라는 학생이, 그러니까 지금 학생이 아니죠. 그 동창이 올린 건데 2007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학교 일진으로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면서 학폭을 제기한 글이었습니다. 학폭 어떤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이 작성자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지수 씨가 포함된 일지는 굉장히 좀 조직적이었다. 뭐 예를 들면은 담배 피우는 건 기본이고, 만약 급식에 뭐 본인 기준에서 마음에 안 드는 깍두기라든가 뭐 이런 마음에 안 드는 반찬이 나오면 숟가락 튕기는 거는 기본이고, 이걸 입에다가 문 다음에 이렇게 대포처럼 푹 쏟아내는 거 있잖아요. 뱉는 거. 이런 행동도 하고, 뭐 폐륜적 발언도 하고, 하굣길에 왜 이 조그마한 그 플라스틱 총알 있잖아요. 네. 비비탄 총을 쏜 다음에 특유의 해맑은 얼굴로 그냥 웃으면서 지나가고, 이렇게 했다고 이제 폭로를 하면서 주장하면서, 제가 바라는 건 진정한 사과도 아니고 보상도 아니다, 배상도 아니다. 다만 학폭 가해자 지수라는 수식어를 가슴에 달고 이걸 품은 채 평생 살아가길 바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학폭 폭로가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었어요? 네, 초반 폭로가 굉장히 수위가 좀 높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지수 씨의 이 학폭 의혹 폭로에 이어서 성폭력이 있었다라는 폭로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한 누리꾼은 댓글을 통해서 지수가 성폭력도 일삼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다른 누리꾼은 남자한테도 성폭력을 했다라고 주장을 해서 굉장한 충격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야,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졌는데 그러면 지수 씨 측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네,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지수 씨가 이 계속되는 논란에 지난 3월 4일 자신의 SNS를 통해서 공식 입장을 밝히게 됐는데요. 일단 사과문이었습니다. 학폭 가해자임을 인정하는 글이었는데 저로 인해 고통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과거에 저지른 비행에 대해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로 인해 피해를 받은 모든 분들에게 무릎을 꿇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소속사는 좀 선을 그었어요. 다만 이 한간에 얘기되는 위압에 의한 성폭력, 이거는 없었다. 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대 해석을 하거나 추측성 기사를 내는 것은 자제해달라, 그렇게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학폭 논란으로 인해서 후속 피해도 만만치 않겠는데요? 지금 이제 장애인 아나운서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제작비가 200억 원이잖아요. 근데 제작비뿐이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다른 데 판권을 팔기도 하잖아요. 이러면서 이게 피해가 굉장히 정말 그 드라마 제작사의 직격탄으로 갔고, 또 제작사는 이게 왜 우리만 책임을 져야 되냐 하면서 소속사에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지금 천문학적인 또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하고요. 이런 부분들, 이게 장르물이고 대하 드라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지금 여파가 굉장히 커질 전망입니다. 네, 결국 뭐 드라마에서 하차를 했고 다른 배우가 또 투입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 이런 출연작들뿐만 아니라 전작들도 일명 지수 지우기에 나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 지수 씨가 출연한 이 드라마들 그리고 영화들에도 불똥이 튀기 시작했는데요. 이 주연작이었던 나쁜 녀석들 악의 도시, 그리고 데뷔작이었던 앵그리맘 역시 최근에 다시 보기가 삭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 작년에 출연한 드라마죠. 내가 가장 예뻤을 때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을 제공하는 콘텐츠가 사라지고 있고, 또 방송사 자체에서 이제 삭제를 했기 때문에 이 방송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지수 씨가 출연한 광고도 예외가 아닌데 뭐 최근 뭐 촬영한 CF 정도가 아니라 4년 전 광고부터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이제 광고라는 게 굉장히 브랜드 가치를 중시하는데, 혹시나 지수 씨에서 이 브랜드 가치가 떨어질까 봐 우려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폭 논란이 있었고 지수 씨는 이제 인정을 한 거고, 네. 지수 씨 얘기해봤고요. 다음 스타는요? 네, 두 번째 스타는요, 2001년에 CF로 데뷔한 스타입니다. 넘치는 끼로 체육인에서 배우가 된 분인데요. 첫 번째 힌트는 이분의 남다른 신체 사이즈에 대한 힌트를 준비했습니다. 체육인이면 분야가 많을 텐데 이 스타는 어떤 분야입니까? 이분의 고등학교 스승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분이 고등학교 스승님께서 이렇게 인터뷰에서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계속해서 운동을 했다면, 그렇다면 지금 유명해진 것보다 더 성공할 수 있었다. 상당히 재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놓친 것이 너무나 아깝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정말 그 당시에 정말 유명한 아주 많은 재능을 갖고 있는
축구 선수였다고 합니다. 네, 축구 선수 출신의 배우. 저는 사실 한 스타가 머릿속에 스치긴 하는데. 네. 네. 저 아까 최정화 기자도 얘기하신 네. 그 지나갔죠. 스타가 네, 아니에요. 네. 많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힌트를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축구를 그만둔 이유에 대한 힌트를 좀 드려볼게요. 네.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운동을 계속 했는데 그 당시에 좀 허리가 아팠다고 해요. 하지만 배운 게 축구밖에 없다 보니까 참고 운동을 했는데 결국 너무 심하게 아파지고 악화해서 어쩔 수 없이 축구를 그만두게 됐다고 합니다. 아까 이 사람의 신체 사이즈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네. 축구니까 이 허벅지 아닙니까? 그렇죠. 축구의 힘은 이 다리 네. 쪽에서 나오죠. 이분이 방송에서 허벅지 사이즈를 공개를 했습니다. 네. 힌트를 알려드릴게요. 22인치 허벅지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22인치면은 좀 마르시면서 정말 허리 누운 장미인 사이즈 아나운서 허리 같거든요. 아닌가요? 여성들 막 24인치도 있고. 그렇죠. 그러는데. 그렇죠. 일단 저는 뭐 신명지지 않아요. 자, 네. 두 번째 힌트도 공개해 주시죠. 두 번째 힌트 바로 드릴게요. 축구 선수 출신답게 굉장히 남성미를 가지고 있는 이분인데요. 이분을 스타로 만들었던 히트작에 대한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이런 인터넷에서 소설들이 좀 유명하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10대들의 사랑, 갈등, 우정 막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네. 그런 소설에서 원작에 이제 출연을 한 거고요. 이후에 이 유명해지면서 드라마, 영화, 뮤지컬로도 만들어졌죠. 이 작품에 출연한 그는 이 작품에 대해서 감사한 작품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거기에 명대사들 뭐 이런 것들도 있나요? 명대사들도 있었지만 네. 많이 조금 오글거리는 대사가 좀 많이 많았죠. 있었어요. 왜냐면 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인터넷 소설들 재밌었지만 겉표지도 약간 여성스러운 표지가 있었고요. 굉장히 그 어린 친구들의 표현들만 많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이분도 이 스타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렸기 때문에 오글거림을 느끼진 못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닭살스러운 대사들이 꽤 있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힌트 바로 드릴까요? 네. 자, 바로 늑대의 유혹입니다. 네. 제가 또 보면서 많이 울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스타가 누군지 저는 축구 선수부터 힌트를 바로 얻어서 알 수 네. 있었는데 배우 조한선 씨 맞죠? 정답입니다. 네. 조한선 씨가 지난 3월 7일 학폭 의혹에 휩싸였죠. 네, 조한선 씨의 동창이라고 밝힌 누리꾼 A 씨가 한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게 됩니다. 조한선의 학폭 의혹을 폭로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글을 썼는데요. 이 A 씨 같은 경우는 내가 조한선과 중학교 동창이다. 조한선은 일진이었고 폭력과 욕설은 물론이고 빵심부름을 시키고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한선 씨 입장은 뭐예요? 네, 이 조한선 씨의 소속사는요, 지난 11일이죠. 다수의 매체를 통해서 당사자에게 확인을 한 결과 사실 무근이다라고 학폭 의혹에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이후 조한선 씨의 이 동창이라고 밝힌 다수의 누리꾼들이 나타나면서 이 전체적인 이 여론이 점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상황이 어떻게 역전된 건가요? 네, 이 학폭 의혹의 진실 여부는 사실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10몇 년 전, 20몇 년 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확인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당사자인 조한선 씨의 빠른 대응으로 주변인들의 이 옹호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여론이 역전이 되기 시작한 건데요. 누리꾼 B 씨 같은 경우에는 조한선 씨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일진이 아니었다. 아침 저녁으로 축구만 한 애였고 수업 때는 잠만 자는 그냥 착한 애였다라고 하면서요. 오히려 친구들이 뒤통수를 딱 때려도 헤헤 하면서 아주 웃던 착한 친구였던 걸로 기억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외에도 또 동창생들의 그 증언글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조한선은 웃기도 잘 웃고 수줍음이 많았던 아이다. 그리고 운동에 굉장히 열의가 있었다라고 글을 쓰기도 하고요. 또 다른 네티즌은 말도 안 되는 말로 사람을 매도하지 말자. 조한선은 참 순했던 사람이다라고 옹호 댓글이 우수수 달리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조한선 씨 학폭 사실이 사실 무근임을 얘기하는 뭐 증인들이 있다면서요. 무슨 영화 스태프라든지 아니면 또 군대 훈련소 동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네. 얘기를 한다면서요. 네, 사실은 네, 이제 말하자면 이제 동창들 얘기 그건 네. 이제 그때 시절 사람들이 너무 오래된 얘기 아니야 이럴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랫동안 최근까지 지켜본 사람들의 또 증언도 나왔는데 그 중에 영화 스태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영화 현장에서 한 20년간을 지켜봤다. 늑대 유혹부터, 그러면 그때부터 굉장히 좀 초창기부터 본 건데 그때 소위 짱이라고 하죠. 그 학급의 짱 역할인 반예언 역할을 조한선 씨가 맡았는데 아니 저렇게 순한 이 친구가 내성적인 친구가 이 역할을 어떻게 소화할까 하고 스태프들이 걱정을 할 정도였다. 그리고 현장에서 스태프 일일이 챙기고 그냥 이렇게 잘 웃으면서 다니는 동네 형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서 적어도 나는 개인적으로 못 믿겠다라는 듯이 그렇게 안타까운 심경을 전했습니다. 네, 이어서 군대 훈련소 동기라는 분도 이제 옹호글을 쓰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생활관에서 취침하고 있을 때 계속 기침을 하니까 걱정을 해주시고 의무실로 갈 수 있게 도와주셨다라면서요. 훈련소 동기들도 다 잘 챙겨주셨고 훈련 받을 때 열심히 하는 분이었다. 비록 한 달 동안이었지만 훈련이 끝나고 생활관 동기들에게 밥까지 사주셨다. 저는 이 논란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주변인들의 증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또 조한선 씨도 본인의 의혹 논란에 대해서 일일이 해명을 했죠. 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지난 3월 14일에 조한선 씨가 자신의 SNS에 직접 자신의 글을 올리게 됩니다. 이 댓글 중에요. 이분이 학폭으로 유명한 그분이라고 조롱하는 글이 올라오자 댓글을 스스로 썼어요. 학폭 안 했습니다. 어차피 믿어주시는 분들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제발 여기서 악플은 자제 부탁드려요 라고 부탁하는 이런 글을 쓰기도 했고요. 또 누리꾼들의 이 댓글에 모두 일일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사실 가해자로 지목된 분으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행보인데요. 제가 그랬으면 죗값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저 정말 안 그랬어요. 그럼에도 너무 죄송합니다라는 댓글을 달기도 하고요. 또 다른 누리꾼의 댓글에는 사실이 아닙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그 연예인들은 이런 일에 휘말리게 되면 이제 그 이미지 실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한선 씨도 이를 모르지 않았는데요. 자신의 이 약간 뭐랄까요. 조금 오염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이미지에 대해서 이 실추된 이미지를 언급하면서 학폭은 당연히 걸러져야죠. 하지만 일어나지 않은 학폭에 해명을 해도 이미 저는 살 곳이 없어졌다. 구설수에 오르게 되어 너무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속상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 홍현희 씨 같은 경우도 학폭이 아니라고 또 밝혀졌잖아요. 이 사실 여부를 명확히 가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스타도 좀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스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여배우인데요. 이분의 힌트, 첫 번째 힌트는 남다른 승부욕에 대한 힌트입니다. 명문대 국문과에 재학 중인 이분, 학창 시절에 정말 어마어마한 승부욕으로 이것을 이용해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독서실에 가서 친구들에게 이것으로 묶어달라고 하고 공부를 했는데 자꾸 나가고 싶고 쉬고 싶으니까 묶어서 공부를 했고 화장실에 갈 때만 풀고 잠깐 다녀오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도복근 같은 걸로 묶어달라고 밧줄, 도복근 이런 걸로. 네. 네. 밧줄, 도복근. 보통은 끈 정도 나오는데 세게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나 아니 봐요. 열심히 공부하셨나 봐요. 네네. 아니 저는 힌트. 묶어주던 사람. 묶어주던 사람. 정말 센 걸로 묶었습니다. 바로 밧줄입니다. 밧줄로 묶을 정도로 굉장히 야. 강한 승부욕으로 본인을 공부한 거죠. 묶어놓고 공부했다고. 그렇죠. 좀 와. 쉽지 않거든요. 첫 번째 힌트가 밧줄, 두 네. 번째 힌트는요? 두 번째 힌트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준급 노래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학교 학과에 이제 밴드 동아리로 활동하던 시기에 친구들이 여기에 한번 나가봐라 해서 나갔다가 굉장히 감미로운 목소리 그리고 수준급 노래 실력으로 많은 분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사실 저 감이 좀 오는데 정말 열풍이었어요. 네. 이게 오디션 프로그램, 노래 부르는 오디션. 프로그램 많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힌트 두 번째 바로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입니다. 20대 여배우 중에 뭐 저 아이돌에서 배우로 나오고 뭐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네.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했다가 배우가 됐다. 그렇죠.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왔다가 배우가 된 분들 꽤 많이 있는데요. 네. 아마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조금 헷갈릴 수도 있고 또 혹은 이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분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영화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에서 열연을 했던
박혜수 씨입니다. 네, 이 박혜수 씨 학폭 의혹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네,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지난 2월 20일이었죠. 자신이 한 여자 연예인에게 학폭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이제 폭로글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왔는데요. 제목이 증거 없는데 여자 연예인에게 학폭당한 거 어떻게 알리나요? 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작성자 같은 경우는요. 지금은 청순한 이미지로 잘 나가는 여자 배우에게 학폭을 당한 경험이 있다라면서 피해 사례를 이렇게 나열을 했고요. 이 A씨 같은 경우에는 학폭 가해자를 특정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글 안에 몇 가지 힌트를 줘서 이 댓글을 쓰는 많은 누리꾼들이 이거 박혜수 아니냐라고 이 시선이 쏠리게 됩니다. 이후 이 글을 썼던 A씨 같은 경우는 가해자는 다른 여배우고 박혜수가 아니다라고 정정을 하고 딱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고 소속사 같은 경우에서도 이 글의 주인공은 박혜수가 절대 아니다. 사실 무근이다라고 하면서 이 논란이 끝나는 듯 보였는데요. 사실 이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이 글을 본 많은 내가 피해를 당했다. 나도 피해를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 많은 동창들이 나타나면서 누리꾼들이 계속해서 글을 쓰면서 이 논란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네. 네. 근데 이건 뭐 피해자 모임까지 나오고 이랬습니까? 모임이 결성이 됐어요. 네, 학폭 네. 피해자 모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라 한 스타를 향해서 복수의 피해자가 이제 등장하면서 그들이 피해자 모임을 형성한 상황인데요. 그들은 이제 여러 매체와 인터뷰에서 우리 주장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피해자들의 주장 구체적으로 좀 어떤가요? 이게 의심 정황이 좀 있을 거잖아요. 이제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 박혜수 씨가 흔히 말하는 서클, 그 폭력 서클의 일진이었다. 그리고 인근 학교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뺨도 때리고 이 금품을 갈취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혜수 씨 측 입장은 뭐예요? 사실 무근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피해자 모임에서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꾀하려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어요. 그런데 좀 방송사의 판단은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박혜수 씨가 출연 중인 드라마가 2월 26일에 방송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밝힙니다. 이 출연진에 대한 어떤 이 면밀한 검토 또 이 드라마에 대한 완성도 문제를 위해서 조금 연기한 거고 이 학폭 여부에 따라서 재촬영이 또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뭐 피해자 측과 소속사 측이 굉장히 팽팽하게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박혜수 씨는 좀 조용해요. 그렇죠. 조용했고 한 2주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지난 7일 드디어 SNS에 글을 올렸는데 좀 강도가 셉니다. 나는 강북에서 전학을 왔고 동급생보다 한 살이 많고 미국에 유학 갔다 왔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했다. 신빙성 없는 이야기로 나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 오히려 이렇게 날선 반박으로 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제가 이 중학교 때 맞았다라고 주장하는 이 피해 주장인입니다. 피해 주장인과 직접 인터뷰와 취재를 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3월 9일에 SNS를 통해서 이런 글을 올리게 됐어요. 제 주변에 연락해서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SNS에 글을 쓴 것이고 그러니까 박혜수 씨는 저에게 한 짓을 포함해서 모든 피해자들에게 한 짓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라면서요. 위약금이 100억, 200억을 물 수도 있는데 괜찮냐면서 이쯤에서 그만하라며 친구들에게 얘기를 했다더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서 정말 속이 갈기갈기 찢어질 정도로 아프고 억울해서 목이 메인다. 사과와 인정만을 바랬을 뿐인데 과거에도 피해자여서 숨었는데 왜 지금까지 또 숨어야만 하냐라면서 울분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박혜수 씨가 이렇게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서 SNS에 본인의 의견을 밝힌 가운데 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박혜수 씨에 대한 또 미담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피해자가 이렇게 목이 메이게 가슴이 갈기갈기 찢긴다고 하는 그런 와중인데 또 전혀 다른 글도 등장을 했어요. 지난 3월 8일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 이 학교 나왔다 졸업 앨범 인증한 다음에 내가 고1 때 같은 반이었다. 근데 혜수는 친구들하고 다 잘 지냈다. 그 당시에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다. 예쁜데 성실하고 공부도 잘해. 주변 공기가 맑아지는 느낌이었다. 이게 지금 그 분이 쓴 글입니다. 반에서 쉬는 시간에 다리 이렇게 하면은 풀려 하면서 스트레칭도 가르쳐주고 그랬다. 이러면서 또 다른 기억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네, 또 다른 누리꾼은요. 분명히 혜수는 저 폭로에 무서울 것 없이 당당할 텐데 왜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았는지 제가 더 답답하다라고 하면서 법 앞에 모든
사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양측의 입장이 이렇게 갈리면서 사실 뭐가 어떤 게 사실이다 아직까지는 모르거든요, 이 상황이. 자, 그런데 가장 궁금한 게 출연한 드라마가 좀 연기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드라마 같은 경우는 사전제적으로 이미 다 찍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방송사는 K사인데요. 이 K사에 따르면 박혜수 씨가 출연한 이 드라마의 후속으로 방송될 예정이었던 드라마가 먼저 편성이 돼서 이 드라마부터 보내고 그리고 결국 3반기에는 박혜수 씨가 촬영을 해놓은 디어 M이 방송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지수 씨 같은 경우에는 다리 뜨는 강에서 하차를 하고 대체 배우인 나인우 씨가 투입이 돼서 재촬영에 들어간 바 있는데요. 디어 M의 이 하차 청원이 4,000명이 넘어가면서 아무래도 이 편성을 좀 미루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번째 스타 갈까요? 네, 마지막 스타는요, 2015년에 데뷔한 분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총 80여 편에 가까운 작품에 출연을 했고요. 오디션만 400에서 500편을 본 것으로 유명해진 20대 라이징 스타입니다. 이분의 첫 번째 힌트, 바로 출연작에 대한 힌트를 준비했습니다. 네. 출연자. 네. 출연작이 네. 얼마나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80여 편의 작품에 6년인데? 출연했고요. 네.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많은 작품에 출연을 할 수 있는 어떤 네. 원동력 같은 게 이분은 이제 배우라는 직업이 선택을 받아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항상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지금도 불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어떤 체력의 한계가 다다르지 않을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은 시간 동안 공백 없이 여백 없이 출연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네, 이 배우가 그럼 히트작이 혹시 있나요? 히트작이 있죠. 정말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갔던 작품인데요. 자체 시청률을 계속해서 경신하면서 많은 명대사를 남겼던 그런 드라마입니다. 출연 작품 중에 5글자고요. 첫 글자가 스로 들어가는 그 작품입니다. 제 힌트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뭐 다 좋네요.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하면 스카이캐슬. 네, 첫 번째 힌트 바로 스카이캐슬입니다. 네. 이분이 스로 시작하는 5글자, 이거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었던 걸로 지금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텐데요. 이런 작품이 있으면 또 하고 싶다라는 농담도 했습니다. 자, 그 작품으로 신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어떤지 힌트로 그렇죠. 주연은 또 대상도 연기 대상도 받고 그랬던 드라마. 네. 자, 근데 이분이 또 한 가지 힌트를 좀 드리자면은 개인기를 굉장히 잘하세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이분이 굉장히 끊이지 않는 이런 개인기로 굉장한 웃음을 유발했다고 하는데요. 유재석 씨, 그 당시 MC였던 유재석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인기가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다. 1%의 개인기다라고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네, 1%의 개인기다라고 극찬을 했다. 사실 개인기 하면 성대모사 같은 것도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힌트 바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성대모사 자판기로 불렸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건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영상으로 한번 준비했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배우 이선균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선균입니다. 야, 너만 의사니? 나도 의사야. 신동은 과학이다. 1938년 왼쪽 가슴에 한 발. 친구들 제가 직접 뽑았습니다. 네. 정답 바로 나왔죠. 그렇죠. 바로 배우 조병규 씨입니다. 씨입니다. 네. 근데 이 조병규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선택하는 작품마다 대박이 나면서 2021년 꽃길만 걷겠다 싶었는데 이 학폭 논란이 터지면서 가시밭길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운동계에서 넘어온 연예계 학폭에서 거의 첫 번째 주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에 조병규 씨의 소속사는 입장문을 통해서 무분별한 허위 사실을 올린 이들을 대상으로 법적 책임을 묻고 그리고 경찰 수사를 정식으로 의뢰했다라면서요. 논란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학폭을 폭로한 이로부터 받은 확역서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확약서에는 내가 올린 글 이게 법률을 위반한 행위고 이 소속사에 피해 끼치는 걸 알았다. 그래서 삭제한다. 이렇게 밝히고 글을 삭제했습니다. 네, 조병규 씨도 직접 입장을 전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월 23일에 SNS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자신이 이렇게 지목이 되는 것에 대해서 수사를 요청할 상황이다. 일일이 대응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신 이 글을 보고 학폭 다른 폭로자가 조병규 씨의 소속사 회유 압박이 있었다라고
추가 폭로를 하자 정말 지금 소속사에서는 다시 한번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조병규 씨가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내가 물론 성인군자처럼 산 사람은 아니다. 그런데 나도 왜소하다고 뭐 폭행도 당하고 그랬었는데 그럼 나도 피해자냐라고 하면서 모든 걸 내려놓고 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강경 대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학폭 논란에 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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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제 한 달 후면 도심에서의 속도 제한이 있죠. 그 도심에서는 50km, 생활 이면 도로에서 30km가 적용이 됩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이죠. 네,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걸 지켜내고 있는지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미션 5030 바로 만나보시죠. 예기치 못하게 벌어지는 수많은 사고들. 대한민국 보행자의 안전사수를 위해 행복한 아침이 나섰다. 올 4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 안전속도 5030은 도심 지역 일반 도로에서는 시속 50km 이하로 운행하고 생활권 이면 도로에서는 30km 이하로 운행하는 범국가적인 정책인데 안전속도 5030을 알리기 위해 거리로 나선 두 남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속도를 바꾸는 대국민 프로젝트 미션 5030 지금 시작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속도 미션 5030입니다. 저희 파트너 홍 박사님 어디 가셨죠? 홍 박사님! 홍 박사님! 구아바 구아바 홍 박사님! 구아바 구아바 망고를 유혹하네. 예, 안녕하세요. 한국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 홍성민입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약속했던 바캉스 복장의 옷차림으로 지금 오늘 촬영을 임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한 명 나오면은 저는 다음에 제가 스피드건 쏘겠습니다. 아니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예. 여름 복장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름 복장하면 바캉스 복장으로. 예, 오늘 알겠습니다. 안 나온다고 저는. 이야, 진짜 이렇게 진짜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을 위해서 진짜 이 추운 날씨도 불구하고 지금 밤 12시거든요. 진짜 홍대 이런 데서 파인애플 판 아저씨 같아요. 파인애플 판 아저씨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이 계속 몇 주째 나가고 있는데도 네. 아직까지 안전속도 5030 4월 17일 날 우리가 정책을 시행하잖아요. 근데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사님이 한번 진짜 우리 미남 박사 홍 박사님이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예, 안전속도 5030은 도시 지역의 일반 도로의 제한 속도를 60에서 50으로 하향하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라든지 네. 이제 보행자들의 안전이 필요한 곳은 시속 30km까지 하향하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어디지? 어디예요? 오늘의 미션 장소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창원초등학교 앞. 왕복 4차선 도로에 제한속도 30km로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아파트가 빽빽하게 밀집돼 있어 보행자 이동량이 많은 데다 초등학교를 지나 보건소 사거리로 가는 방향은 과속 단속 카메라가 없는 직선 코스로 운전자들이 마구마구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은 구간. 그래서인지 초등학교 앞인 이곳에서는 어린이 사고보다는 일반 보행자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났다는 충격적인 사실. 제한속도 30km인 이곳에서 과연 모범 안전운전자를 만날 수 있을까? 네, 이 창원초등학교 앞에 저희가 이렇게 와 있는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요, 이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이 사고보다는 보행자 사고가 더 많았던 곳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여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속도가 30km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주변에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이제 어린이 이외에도 일반 그 보행자분들도 많다 보니까 어린이가 아니더라도 이제 크고 작은 이제 보행자 사고들이 많은 그런 곳입니다. 정말 의외네요.
위험하네요. 이곳은 진짜. 네. 예. 그래서 최근 2017년에서 19년까지 3년 동안 그 2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그 중에서 7건이 이제 보행자 교통사고로 전체 교통사고의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 밤 12시니까요. 좀 늦은 시각이지만 또 모범 안전 운전자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속도 측정 룰. 장원 초등학교를 지나 도봉보건소 사거리로 향하는 약 300m의 직선 거리를 지나는 차량을 관찰한다. 정확한 타기 설정을 위해 바깥쪽에서 달려오는 차량을 우선으로 1차 지점에서 한 번, 2차 지점에서 한 번, 두 번에 거쳐 속도를 측정하고 두 지점을 모두 제한속도 30km 이하로 통과한 운전자는 오늘의 모범 안전운전자로 선정돼 상품을 받게 된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과연 늦은 밤에도 제한 속도를 준수하는 모범 안전운전자는 나타날 것인가? 사고 났네? 아, 이런 장면이 당기다니요. 경찰차 2대가 왔는데. 아니 시작부터 이게 뭔 일이래요?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내리셨어요. 택시랑 뭐가 부딪혔나요? 아,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지금. 네. 예, 지금 저희가 보는 앞에서도 사고가 났다고 하네요. 네. 이 늦은 시각에도 좀 사고가 이렇게 일어나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뭔가 불길한 시그널인가요? 불길한 기분 싹 날려줄 엄청나게 바쁜 일정. 꺾어 또 꺾어 차량에 밀려든다. 오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저 흰 차가 올 것 같은데요. 하얀색 차량 지금 직진하는 것 같은데요. 네, 한번 1차 지점 한번 속도 한번 측정해 주시죠. 자, 1차 지점 과연 성공할까요? 30km 이하여야됩니다. 예. 과연 빨라 보이는데요. 과연 46km입니다. 46km. 실패입니다. 예. 쉽지가 않네요. 예, 네. 지금 아직 시작이니까요. 네네. 자, 택시가 한 대 들어옵니다. 택시가 한 대. 빨라 보이는데요. 내지 마세요! 속도 내지 마세요! 56km입니다. 56km. 실패. 예. 아, 네. 아, 예. 진짜 1차 지점을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시속 30km 도로입니다. 60km 도로가 아니거든요. 네. 오토바이 속도는 과연? 이 오토바이는 오토바이부터 할까요? 네. 네, 오토바이. 46km입니다. 오토바이. 46km. 아, 진짜 빠르세요. 같아요. 오토바이가 지금 가고 있는데 앞바퀴를 들 것 같아요, 느낌이. 네. 네, 예.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스쿨존입니다. 예, 이게 뭐 맞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네, 또 제한 택시가 속도 또 지켜주셔야 오네요. 되는데 또 제한 택시가 속도 또 지켜주셔야 오네요. 되는데 네, 주황색 택시는 네, 주황색 택시는 43km입니다. 43km. 실패. 계속 연이은 실패네요, 진짜. 네. 예. 아니 근데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인데 이렇게 좀 다들 빨리 달리세요. 네. 예. 지금 아마 속으로 여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야간이라서 어린이가 없을 것이다. 네.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런 심리들도 좀 있으실 것 같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과속방지턱처럼 좀 네. 고원식 횡단보도라고 하거든요. 네. 좀 튀어나와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데 네. 이제 저렇게 넘다 보면은 이제 속도를 줄이고 네. 이 줄인 만큼 보상 심리로 또 과속을 하고 싶어지는 그런 심리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속도를 빨리 내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자전거 네, 이거 가능한가요? 너무 기력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네, 너무 기력이 없어갖고 천천히 달리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분이 오늘 이 창원초등학교 앞에서 과연 자전거 속도는? 하지만 지금 유일한 자전거 타실 때도 네. 안전모를 쓰셔야 돼요. 안전모인 줄 털모자 쓰고 계십니다 지금. 추우니까 예. 검정색 보겠습니다. 검정색. 검정색 보겠습니다. 검정색.
네. 1차 지점. 42km입니다. 40km. 실패입니다. 예. 어떡해요, 진짜. 이거, 진짜. 한 대도 안 나오는 거 아닌지 여보, 나 오늘 모르겠네. 못 들어갈 것 같아, 여보. 이거 어떡해, 진짜, 여보. 진짜. 다시 김택시 옵니다. 지금 현재 시각이 12시 40분인데요. 네, 지금 모범 안전운전자가 지금 한 분도 안 나오셨어요. 예, 네. 지금까지 중에 지금 제일 안 나오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1차 지점도 성공이 쉽지가 않아요. 예. 네네네. 네, 들어옵니다. 네. 측정해주세요. 네. 속도가 느려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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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지점. 29km입니다. 29km. 성공. 2차 지점. 두 번째. 예, 느립니다. 느려요. 2차 지점. 2차 지점. 어라? 우회전하시. 지금 직진하셨으면은 선물을 받을 수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거 거의 성공이었는데 진짜. 예. 너무 아쉽다. 네. 지금 시간이 늦어서 다들 이제 빨리 집에 가서 주무시고 싶으셔가지고 네. 예, 발걸음이 좀 빨라지신 것 같아요. 네. 말씀드린 순간 드디어 차량들이 대기 중입니다. 네,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과연 이 중에서 안전 속도를 지키는 차량이 있는지 한번 끝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은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저희가 그래도 끝까지 한번 네, 출발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네, 출발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검정색 차. 지금 출발하는 까만색 차. 예, 주변 차보다 느립니다. 느려요. 제발 부탁이에요. 네, 느린 것 같아요. 부탁이에요, 형님. 형님. 과연 1차 지점 속도는 23km입니다. 23km. 될 것 같아요. 신호도. 성화 씨 될 것 같은데요. 키로 좋아. 2차 지점. 괜찮아. 파이팅. 파란불이네. 파란불. 잡아주세요. 브레이크도. 2차 지점도 성공할 수 있을까? 갑니다. 성공. 잡아주세요. 브레이크도. 갑니다. 성공. 24km입니다. 24km. 드디어 오늘의 모범 안전운전자 탄생! 이 시간만을 애타게 기다렸다. 과연 어떻게 되실까요? 동그라미 하신 것 같아요. 인터뷰 하신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분이 바로 오늘의 모범 안전운전자. 여기가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인데 제한 속도를 지키는 차량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처음으로 제한 속도를 잘 지켜주셨습니다. 네. 어디 집으로 가시던 길이었나요? 집에 가는 길이에요. 진짜요? 혹시 안전속도 5030에서 좀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이렇게 플랜카드 같은 거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내에서는 50km. 네네네. 어린이 보호구역은 30km. 역시 저희가 창원초등학교 앞에서 한 분 만났습니다. 맞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이거 못 드리고 가는 줄 알고 조마조마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품권도 있고요. 네, 차량용 공기청정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차량용 청소기도 있는데 혹시 상품권이 역시 상품권이 어떤 거일까요? 딩동댕. 어떤 거 고르시겠어요? 지금 가운데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걸 골라야 되는 상품권이 안 나오면은 좀 마음이 엄청 무거워지거든요. 네. 직접 한번 여기요? 네네. 그거요? 네. 상품권입니다. 백화점 상품권 당첨!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진짜 나 안 나오는 줄 알았는데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 이하로 항상 지켜주시고 널리 좀 알려주세요. 네. 미션 5030 화이팅! 미션 5030 다음 주에 만나요. 오늘도 야외 활동하실 때는 황사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역별로 차이는 약간 있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황사가 심하다고 하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보건용 마스크,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 반드시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